또요. 그만큼 할래요? 네, 그 정도 이야기 해줬고요. 자, 이제 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풍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대략 됐죠? 풍안에 자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담이 있을 때, 담물이라는 기침이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병리 기전, 어떻게 볼까요? 빨리 찾아요. 나오지 말고, 그거 찾아보세요. 담이 있을 때 병리 기전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담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병리 기전을 가지고 이렇게 담으로 인한 기침이 나오겠느냐? 이야기할 사람 찾았어요? 열심히 찾는데 나올래? 모르겠다. 그죠?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안 찾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어떤 게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담으로 인해서 기침할 수 있는 것들은 저 문장 중에 어떤 것이고 그건 어떤 병리 기전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찾은 사람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줄래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줄게요. 저 친구 한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찾으니까. 네. 네. 예. 감지위물 유습 이율결이성 본생업이 이제 이정어폐라고 해서 담이라는 건 이제 습이 이제 물체돼서 울결돼서 생기는 것이고 본래 그러니까 본생업이니까 본래 이제 비에서 생겨서 폐에 저장된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담의 근원은 비이고 그 체가 머무르는 곳은 폐가 된다. 그러니까 비주 운화가 잘 안 되면 수습 정체가 발생하고 그 수습이 응결해서 담음이 되고 또 이제 담이 피의 운행을 막아서 다물 범패의 그런 형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에 의해서 담이 어쩌저게 생겨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폐로 가고 폐로 갔기 때문에 담에 의한 기침 이것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될 거예요. 사진과 한번 또 이야기 해볼래요? 나온지 모르게 한번 찾는 척 했으니까 한번 말하는 척 한번 해보세요. 네. 말이 갖춰야 되고, 자, 갖춰야 되고, 네. 다물이랑 기침이라 보면 되겠죠. 네. 암호는 일단 갖춰야 되고, 네. 가슴이 그득하고 움직이면 숨이 찬 증상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숨이 차고 숨이 가쁘니까 뭐 가래가 잘 안 뱉어지고 아까 가래가 나오면 좀 기침이 좀 잠시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어차피 다른 거 잘 모르니까. 네. 또 병리 기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여튼 담이라는 어떤 노폐물이 있으니까 기침도 더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러면서 뭐야 가래가 목에 걸린 듯 하다느니 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담수의 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품과 한과 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리 기전을 설명을 했어요. 나 혼자 떠드니까 다들 딴짓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뭐 고개는 들어 열심히 카톡 해놓고서는 자 풍한 그다음에 담에 의해서 생겨난 기침의 어떤 증례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자, 병리 기전을 보니까 풍안에 의해서 나타난 풍안에 의해서 어떤 아까 어디 위기 위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장 스토막 표에 표에 있는 위기 그러니까 체구 바깥에 있는 위기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병이 나타난다. 이 풍한의 사기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체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의학에서 체표에 가장 먼저 풍한의 사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위, 피부. 피부인데 피부 어느 부위로 더 들어와요? 발에 있는 피부로? 발바닥 피부로? 네? 상초? 상초? 상초도 좀 범위가 너무 넓죠. 폐? 위기는 밖에 있는데 폐는 속인데 위기하고 폐하고 안 맞잖아요. 기육? 어느 기육? 피모, 어느 피모? 여기? 발바닥 피모? 발바닥에는 피모로 들어와요? 네? 어디요? 오관으로? 오관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청대 그 오후가 오정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코나 입을 통해서 사기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다들 병이 걸리면 나타나는 것이 코나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 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막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현대 이야기지 2000년 전, 1000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아예 없었어요. 아, 그 코나 입을 통해서 풍화의 사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감기 걸 때 가장 먼저 풍화의 사기가 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뒷목 어디? 네? 풍문 풍지. 뒷목. 풍문 풍지. 혈자리 어디예요? 경항부. 어디? 족창 관광경. 경항부. 어디께 한번 누가 정확히 짚을 사람 있어요? 경화를 배우잖아요, 지금. 그거 아직 안 배웠다고 또 이러지 말고, 뭐 어디 하면 네가 안 배웠다, 저 가면 네가 안 했다. 알아. 본 척도 안 배웠다고 하면 뭐, 다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안 배웠다고 모르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일단 이 풍화의 사기가 들어온다 했을 때,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풍화의 사기가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오냐? 위기. 위쪽, 위분을 갖다 침범한다는데, 위분을 침범할 때, 자, 배에 있는 위분이냐, 허리에 있는 위분이냐, 발바닥에 있는 위분이냐, 뒷목에 있는 위분이냐, 따질 때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옛날 사람들은 어디로 생각했다? 뒷목. 풍지풍문혈 같은 이런 부위를 통해서 들어온다. 풍지풍문을 들어온다 해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풍안의 사기에 딱 처음에 감격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예요? 뒷목이 뻣뻣하고 좀 아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풍지풍문이 아까 말했던 뭐 어디 나왔던 족창 방광경이나 이런 거랑 연결돼서 거기로 먼저 병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이 또 상한론 이론과 맞잖아요. 태양병에서 가장 먼저 병이 들어오면서 태양병을 들어온다. 태양병을 족창 방광경과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풍화의 사기가 이 뒷목이 풍지풍물 같은 이 풍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병사가 먼저 침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 다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풍화현상이 어딜 통해 들어오냐 했을 때 위기도 맞지만은 좀 더 정확히 하면은 이 뒷목에 있는 풍지, 풍문 같은 이런 이 풍사가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의학에서는 거기를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 생각했었고 그것이 임상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또 말이 됐잖아요. 안 맞았으면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 풍지풍문을 통해 병이 들어왔고 그 거기를 치료해 주니까 병이 낫더라 하는 이런 한의학적 이론이 지금 현실로 봐서는 맞지는 않지만은 또 실제로 해놓은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임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또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바이러스 들어온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때 이 목티를 통해서 풍환의 사기가 들어온다. 최초로 병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 병이 들어온 것들을 갖다가 치료해 나가는 과정들을 상한론에서는 육경으로 받고 몸병에서는 위기영열이나 삼초혈환 이런 변증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라는 해수라는 이런 증상은 감기 증상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천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감기 증상이 아니죠. 해수와 천식은 좀 전혀 다르죠. 천식은 그냥 호흡기 자체의 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해수, 기침하는 것은 감기일 수도 있고, 그냥 폐 자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에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병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증상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거.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면은 또는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갖다가 한의학 용어로 바꿔라. 또는 동의보험 원문에 나온 문장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죠. 이게 먼저 돼야 나중에 다음에 이런 증상들은 어떤 증상에 해당되니까 풍수, 한수, 열수에 해당되니까 풍수, 한수, 열수에 각각 치료할 수 있는 처방들이 뭐뭐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가 겹쳤으니까 세 가지가 겹쳐서 나올 수 있는 병리기전. 아까 풍한이 사기가 위기를 손상시켜서 이 족장 방광경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담수 같은 경우는 비위 소화 기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비위라든가 이 위기, 연기 같은 이런 부분에 사기가 들어와서 생겨난 거니까 표부에 있는 사기를 먼저 빼주는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 소화기, 비위 기능이 약해서 담도 생겨난 거니까 비위 기능도 도와주고 담을 또 빼주는 이런 정도의 처방들까지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거기까지 나가야 이게 치료하는 치료 원칙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우리 용어로 바꿔주는 거. 이거 한의학교론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한의학교론 이야기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증상들, 환자들이 말하는 증상과 이런 우리가 쓰는 한의학 용어, 병명, 병증 용어 연결시켜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한의사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겠죠. 고쳐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꼭 우리 용어로 바꿀 수 있는 연습, 가장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뭐 본과 졸업하기 전에 뭐 CPX라는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한 50%는 문진이에요. 물어보는 거. 환자한테 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자, 환자가 기침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호흡 소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청정기로. 자, 청정기로 호흡을 어떻게 듣느냐, 호흡 소리를. 뭐, 가슴 걷고 뭐하고 이러고 하진 않고, 그냥 어디에다가 하는 척을 하겠죠. 청정기 들고, 어떻게 청정기를 어디에 대야 되느냐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이 심사관들은 저 친구가 정확한 자리에 대고도 호흡을 듣는다. 잘못된 데다 놓고 호흡을 듣는다. 잘못된 데 하면 점수 깎이는 거고, 제대로 된 자리에 대고서는 호흡을 들었다면은 정상인 거고. 그 호흡은 듣는 척 하면은 환자가 이제 딱 종이를 줘요. 자, 호흡음이 어떻다. 호흡음에서는 어느 쪽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고 어느 데서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정답, 이 호흡은 가짜로 되는 거니까 가짜로 된 걸 갖다가 이제 호흡이 어디서 난다라고 답을 주면은 그 호흡이 난 거, 요걸 보고선 또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왼쪽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오른쪽은 소리가 안 난다. 오른쪽에 병이 있구나. 이거 판단하고 또 다음 검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CPX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5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하는 방법들. 디스크 증상이 있다면 디스크 증상 환자일 때 이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팔이 안 돌아가요 하는데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걸 못 하겠다 라고 할 때 이런 검사하는 방법들을 보고서는 제대로 검사했냐 안 했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다 검사하고 그런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어떤 병인 것 같다라고 환자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이런 증상들이 딱 나왔으니까 이런 증상들을 듣고 물어보고 당신은 이런 증상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가 어떤 진찰이
진찰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병증인 것들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변증 논치가 돼야 되죠. 문진하는 건 변증하는 과정이죠. 진찰하는 건 변증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진찰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증상을 분류해 놔가지고 아 이런 증상 기침인데 풍수, 한수, 담수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구나. 풍한 담이 섞어 나오는 기침이다. 라고선 이 변증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풍과 한과 담이 있는 이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이냐. 그 처방을 뽑아내서 처방을 해줘야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까지 가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한의학에서 변증 논치가 거기까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진단학도 지금 아직 배우나요? 네, 진단학 같은 거 할 때 특히 문진 부분 자세히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많은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나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되느냐.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다 더 물어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죠. 어떤 걸 더 물어봐야 되느냐. 그 물어보는 내용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자,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 내용이 없죠. 어제부터 그런 건지, 일주일 된 건지 없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급성 기침이냐, 만성 기침이냐, 이걸 갖다 파악을 해야 되죠. 환자가 나도 오늘 병원을 잘 안 가는 편인데, 아프고 나서 죽도록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요. 그 다음 거의 그냥 버티고 있다가 진짜 한번 못 견디겠다 하면 그때 가거든요. 그럼 벌써 한 달이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나 여기 아픈 것 같아 이상한데 바로 병원 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따라서 아 만성이다, 급성이다 판단하고 급성일 때 할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고 만성일 때 이런 것이 나눠진다 해서 증상을 갖다 구분할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언제 시작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급성, 만성 부분 해내고 그다음 어떤 증상이 어떤 증상이다 하나하나 더 파악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드 우리 용어로 바꾸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원문을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